저 작년에 너무 넘치게 받아서 제가 나눠야겠어요. 승희는 내일 올려야겠다. 오늘은 일단 바짝 엎드려라. 도대체 좋은 팀장이란 무엇이지?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실패도 성공도 좌절도 응원할 수 있는 마음들을 배우게 하는 교과서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 교과서의 이름은 안녕하세요. 응원대장 올리브입니다. 현재 저는 메타라는 회사에서 인터내셔널 마케팅, 한국과 일본 마켓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물건들을 무척 좋아하고 그 작은 물건들을 완전하게 잘 쓰는 것, 그것에서 큰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쓸모를 다하려면 눈앞에 드러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브 문방구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저 혼자만의 이제 사유하는 문방구, 스스로에게 에너지를 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들로부터 작은 행복들을 가득 쌓아서 제가 써야 되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연료 탱커와 같은 곳이죠. 응원 마켓은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책을 무척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국어국문학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욕심뿐만 아니라 소유의 욕심도 되게 많고, 그런데 이 소유한 책들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 책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막 주기 시작했었던 것들이 제 응원 마켓의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취지에서 이곳에서 이 책을 나눠드릴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제 DM이 오는데 많은 분들이 저 그 책 받고 싶어요 라는 그런 DM보다도 더 먼저 온 게 저도 나눠도 될까요? 라는 마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눌 사람들이 10명이 넘게가 생겼고 쏟아주듯이 나눠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마음들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것도 해야 되나, 와 이거 힘들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시점에 저 작년에 너무 넘치게 받아서 제가 나눠야겠어요. 제가 참여할게요 라고 하는 마음들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군지 모르는 타인이어도 앞뒤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뭐 화이팅 한다고, 응원한다고, 우리 잘해보자고 하는 인사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그래 1년에 한 번쯤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응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얻고 그 다음을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열기 시작한 거죠. 저한테 회사에서 너의 앞으로의 커리어의 성장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20살 때, 30살 때는 제가 되게 선명하게 나의 성장이 무엇인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의 직급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의 뭐 성공이 되게 되면 이름이 알려지는 것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성장이 되게 선명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40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직위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저에게 물어보는 그 성장에 대한 질문이 저한테는 무척 대답을 찾기가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쭉 훑어봤거든요. 어떤 일을 해왔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즐거움을 느꼈고 희열을 느꼈는지를, 그런 것들을 쭉 하다 보니까 저는 수천 번의 그 무대에서 강연을 하고 발표를 하는 동안에 맨 마지막 장표는 항상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매짐을 했었고, 언제나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조금 정리하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의 본질은 바로 이 응원하는 마음에서 근간을 두고 있다면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이건 간에 모든 일들이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 생각 이후부터 일들을 선택하고 일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제가 많은 팀장님들을 만나 뵈면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척 짧은 시간 안에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팀장님들이 앞서 봤던 분들의 팀장의 역량들이나 리더십의 방식들과 지금 이제 본인들을 따라와야 되는 이제 젊은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약간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이야기들 많이 듣곤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런 새로운 방식의 마음들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목소리 높여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들은 제가 이제 팀장 되고 나서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헤매고 제가 해야 되는 팀장의 역할은 무척 다각적인 것들이고 요거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도대체 좋은 팀장이란 무엇이지? 그리고 이런 좋은 팀장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질문들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어떤 팀장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내야 되는 결정들이고 활동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해버리면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기까지가 훨씬 더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원들의 이야기들을 먼저 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에서 이제 시작했었던 듣기에 대한 연습이 그 연습 중에 가장 먼저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야기들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야 팀장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하자 뭐 승희는 내일 올려야겠다 오늘은 일단 바짝 엎드려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났거든요. 오늘 내가 해내야 되는 일들은 있는데 알게 모르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들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끌어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팀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주저함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팀장으로서의 내가 해야 되는 최선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힘을 주어 이야기한 것들이 제가 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틀리지 않다라는 마음들을 정말 매일 매순간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제가 이제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연습을 많이 했었던 기초적인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삶에서 제 삶의 한 80% 이상을 엄마 아빠랑 한 공간에서 살면서 제 삶을 이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모습이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어른의 모습이었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아빠가 아프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치료하려는 과정 그리고 삶을 마감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레퍼런스이기도 했어요. 아빠가 이제 이야기하셨던 많은 내용들은 제가 이제 질문해서의 대답이었어요. 아빠 삶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야? 라고 했더니 30대 후반이었을 때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인정받으셨을 때 그때를 꼽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있어서의 아빠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그때였거든요. 지금이었거든요. 머리가 하얗게 새셔서 파파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팔꿈치에 물이 찰 정도로 책을 많이 읽으시는 아빠의 모습 또는 그런 것들을 무척 담담하게 일기로 써서 매일매일 그 삶에 대한 흔적들과 기록들을 남기시는 모습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아빠의 젊은 시절의 멋진 모습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이라이트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얻게 되었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빠의 일기장들 그 수권의 일기장들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읽으면서 삶에 대한 것들 무척 희미해졌을 때에도 불구하고 1월 1일이니까 다짐해야겠다라고 하는 일기를 쓰신 거를 보고 우리 삶에서는 매 순간 다짐하면서 살면 되겠다라는 것도 배웠고 어떤 날의 일기에는 가재가 껍질을 벗었다라는 것들을 쓰셨는데 가재가 허물을 벗은 거 하나만으로도 하루를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느끼는 아빠의 삶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아빠하고의 그 마지막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용복 선생님 담론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너무 어려워서 잘 못 읽었었던 선생님 글들이 나이 먹고 조금 소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를 책의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관계, 깨닫게 해주고 키워주는 관계가 최고의 관계입니다. 제 응원이 향하는 곳도 사람이고 제가 행복을 느끼는 이유도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나아진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떤 방식의 나아진 모습을 가질 거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의 이 글에서처럼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따뜻한 관계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장들을 담았습니다. 서은아의 교과서는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제 책의 제목과도 같지만 이 교과서를 읽으실 많은 분들에게 주고 싶은 그 힘은 바로 응원하는 마음이거든요. 행복도 실패도 성공도 좌절도 응원할 수 있는 마음들을 배우게 하는 교과서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 교과서의 이름은 응원하는 마음입니다.